요즘 반도체 산업이 뜨겁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뜨겁죠. 그런데 일자리도 뜨겁습니다. 흔히 말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콸콸콸. 취업 준비 중이신 분, 관심 있으신 분, 당신은 지금 배와 노가 준비되어 있나요? 만약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으면 오늘 같이 준비해 봅시다. 내일은 늦어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개발자라는 좋은 직업인을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등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622조 34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로드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노를 저어 봅시다. 빠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어보실 겁니다.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지금 이게 작년 스택 오버플로에 나왔던 언어 사용 비율입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있고 파이썬, C#, C++, C 이렇게 다 있죠. 중요한 것은 합쳤을 때 10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언어를 조합해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그리고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와 데스크탑 기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윈폼에서 WPF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하면 변화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본다면 조금 전에 봤던 표에서 아래 3가지 언어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C#, C++, C.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C, C#, C++ 어떤 걸 해야 돼? C는 모든 언어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파이썬이든 자바든 C#이든 C++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C++은 C의 상위호환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클래스와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도 어떻게 보면 속도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C++은 기계의 속도입니다. 동작하는 기구나 기계, 설비의 속도를 실시간 혹은 정밀하게 제어할 때는 C++이 더 좋습니다. C#은 개발하는 사람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고객의 요청을 개발할 수 있으며 현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용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는 C#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드맵 두 번째 아이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두 번째 아이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디자인 패턴은 제가 꼭 찍어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C#, 프리즘, 그리고 MVVM 패턴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저는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떠한 패턴 그리고 어떤 걸 써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제가 선정해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빠르게 먼저 로드맵의 여정에 올라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자의 로드맵은 윈도우 기반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WPF, 프리즘, 그리고 MVVM 패턴입니다. 언어 선택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언어를 바꾼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것이 자바라면 자바를 배우고 파이썬이라면 파이썬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라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언어 선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반도체 설비에는 C샵이 시작 언어로 가장 적절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반도체 설비 개발자 로드맵의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렸나요? 이처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반도체 설비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섹스통신, 잼, 모드버스, RS232, 485, 이더캣 등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기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반도체 설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구성돼서 반도체 설비를 만들죠.
뭐 센서들, PLC 이런 각각의 모듈들은 거의 대부분 통신으로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우 레벨까지 가서 짜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업체의 모듈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모듈을 제어할 때 통신 방식으로 많이 제어를 하세요. 이러한 통신을 제어하기에 C샵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섹스 통신이나 잼 통신할 때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C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로드맵으로 C샵을 선정한 것입니다. 반도체 설비 제어의 대부분이 통신을 이용한다. 그 말인 것은 이러한 모듈들을 다 제어를 해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경험치가 됩니다. 이런 PLC를 제어해봤다, 아니면 어떤 분석기, 펌프, 센서, 로봇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제어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아마 여러분들은 레벨업 될 겁니다. 이 레벨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가장 핫한 말, 경력 같은 신입, 이것을 만들어주는 핵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설비 개발자로서 앞의 모듈들을 제어해봤다면 그것은 경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다른 지원자들은 앞선 단어와 용어, 프로토콜을 모르고 있고 당신은 알고 있고 심지어 제어를 해봤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FFU를 232 통신으로 제어해봤습니다. 노드포트와 풉을 섹스 통신으로 제어해봤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력 같은 신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취업에는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언어를 배우고 그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 스킬업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취업을 성공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저는 이제 성공한 개발자로 가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는 용어와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는 용어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어와 숫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나와 있는 MFC, 284, 잼, 암모니아, EFEM, 푹, 요거 관련된 용어가 익숙해야 되고, 이러한 용어들이 다 익숙하고 다 아신다면 이제는 숫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HF가 10ppb 검출되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ppb가 검출되면 라인이 정지할 건데 이 수치가 낮다, 높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봇 암을 제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의 세팅 값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안전한 건지 이 모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와 숫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억대 연봉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 용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떠한 프로토콜을 만들 때 그 용어와 숫자, 즉 스펙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펙이 다른 설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끝인 겁니다. 정말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했으면 하는 것은 역시 반도체 분야이다 보니까 영어와 화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능력, 그리고 영어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0대에 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어서 많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자기계발서도 좋고 소설책도 좋고 시간관리책, 습관을 만드는 책들, 아니면 전공 관련 서적들 끊임없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영어, 책 보기, 용어와 숫자에 대해서가 세 번째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능력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용어와 숫자와 비슷한데 방식이나 이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설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제어를 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프로그램 짜면 여러분은 이제 단순 프로그래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그리고 높은 연봉의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코더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획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행동, 언어 선택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때도 프로젝트 생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기존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와서 부분만 바꾸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셋업부터 설치부터 다시 해보시고 지금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롱텀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팅을 해가시면 훨씬 더 많이 늡니다. 지나고 나면 저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해요. 자기 코드를 보면서 왜 이렇게 했지? 이게 훨씬 더 간단한데?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는 셋업부터 끝까지 다시 해보시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료해 보아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스킬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시나리오 짜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 요거를 했고요. 반도체 설비 개발자 로드맵으로서 이렇게 4가지 블럭을 다 채우신다면 저는 취업부터 성공한 개발자까지 가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모든 업체, 모든 기술, 그리고 어떤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지금 당장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치시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